한 방에 산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권호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계진입니다. 그럼 네. 이 한 방은 같은 방이란 뜻이겠네요, 그죠? 그죠. 같은 네. 방에 옹기종기 좀 네. 재미나게 살아보자. 뭐 이런 그렇죠, 뜻이죠. 그렇죠. 네. 네. 그 코리안 메디슨이 아니라 같은 방에 산다를 한 방에 산다로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최근 한의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네. 첩약 건강보험 주무이사를 맡고 계시죠. 보험이사 박종훈 보험이사님을 모셔서 여러 가지 좀 소개도 좀 듣고 네.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라 아마 실수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유익한 정보 많이 뽑아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재미나게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좀. 재미나게 가면 더 좋고요. 네, 오늘 한방에 산다 첫 손님으로 우리 박종훈 보험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맡고 있는 박종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네. 첫 손님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그 자생한방병원에 근무를 하고 계세요. 자생한방병원. 네. 안산 자생한방병원. 네, 제가 맞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저희 8학번 선배님이세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못 뵀거든요. 못 봤다고요? 네. 저 이제 한약 분쟁 때문에 유급당해가지고 아마 같이 공부했을 텐데. 그래서 저희도 뭐 저희 다 저희 네. 학번부터 유급당했으니까 봤어요. 나는 굉장히 자주 뵀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원래 그 공부를 같이 하는데 학교를 잘 안 나오니까 못 봤겠지. 그렇죠. 아, 도서관에만 있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 잘 못 봐요. 학교 네. 예. 네. 네. 뭐 이렇게 뭐 진실 말하기 어렵고. 네. 그리고 이제 안산 자생 갑자기 저 보험이사 되셨다고 그랬는데 선배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몰라서 검색해봤어요. 네. 안산 자생 한방병원 지금 병원장으로 계시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일각에서 우리 그 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전부 자생 아니냐? 실제로 몇 명입니까? 저희 집행부에? 저와 함께 같이 일하고 있는 이진호 부회장이 있어서 2명입니다. 2명. 네. 전부는 아니겠네요. 그럼요. 이제 네. 20명 나도 중에 아닌데 2명인데. 말도 안 되지. 의원이 총 몇 명이죠? 서른 몇 50명입니다. 아, 그래요? 네, 50명입니다. 네. 50명 중에 50명 중에 2명이 자생이네요. 네, 그렇죠?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고 있었네. 네. 자생한방병 그 어떻게 갑자기 그 보험이사가 되게 되셨어요? 제가 좀 자생해서 이렇게 보험 심사 업무를 좀 이렇게 의료진으로서 좀 도와주고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 뭐 좋은 평가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좀 우연히 발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얼핏 듣기로 자생한방병원 내에서의 자생한방병원 내의 보험이사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원래부터 그런 쪽으로 좀 업무를 해오셨던 거네, 그죠? 아무래도 이제 보험 업무가 의료진한테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롭기 네. 때문에 뭐 제가 막 좋아서 했다기보다는 밖에 시키니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좀 발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끌려오셨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하기 네. 싫어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너라도 네. 해라 해가지고 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보험 일이 사실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뭐 하나 하면은 이쪽 찬성 반대 이렇게 막 부딪히고. 네, 그렇죠. 네. 최근에는 이제 추나가 보험되고 나니까 신문에서 추나 보험되고 나서 뭐 손해율이 급증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이 굉장히 잘 된 정책이거든요. 제도인데 약간의 변화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말들이 오가게 되고 당연히 실손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거고 수납요법 급여화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치료이고 원래는 비급여였지만 이제 급여화되는 과정에서 또 실손보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자동차 보험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분명히 처음에 문케어 시작할 때만 해도 문케어가 보험사들 배불려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많았죠. 요즘에는 네. 그런 기사는 거의 안 보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추나나 채약이 보험된다고 하니까 큰일 났다. 보험사 손해가 급증할 거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여요. 주무하시는 분으로서 좀 진짜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뭐 그러한 부분들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손해가 되는 쪽은 이렇게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반대로 말했네요. 이익이 되는 쪽은 잘 드러나지 않고 손해가 되는 쪽에서 많이 부각시키는 이제 그러한 언론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나요법이나 이제 앞두고 있는 첩약급여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던 비급여였다가 이제 급여가 되면서 지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그 의과의 그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있어서는 지출이 있던 부분들이 좀 적어지니까 오히려 이득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런 언론들 너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아까 처음에 뭐 얘기하셨던 걸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 병원에서도 보험 업무를 하셨어요. 지금 네. 추나요법 뭐 관련해서도 주무이사시기도 한데 협회에 들어와서 일해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이전에 하셨던 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당연히 모르겠습니다. 비교가 안 되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인 정책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는 게 있고요. 협회 이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른 그 공급자 단체들과의 관계도 있고, 또 심평원과 공단, 복지부의 또 대관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요. 더군다나 그 급여 정책을 앞두고 있는 한의계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회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사실은 진료를 많이 빼고 이거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병원에서 이제 그 보험의사 일 때문에 진료를 좀 많이 빠지고 자리를 많이 비우니까 조금 좀 눈치가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러신가요? 네, 그럼요. 이게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그 책임감만으로도 무거운데 사실은 이제 제가 경영하고 있는 병원이 있고 또 네. 저를 따르고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와 직원들이 있는데 항상 미안한 마음이고, 이제 지금은 병원은 거의 딴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근데 이제 뭐 동료들 믿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굉장히 좀 핫한 그 중간에서 주무의사로 일하고 계신 우리 미남 보험이사님 박종훈 두 분이 훨씬 더 미남이신데요. 아유, 제가 이런 말 하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영혼 없는 말 잘해요. 제가 원래. 특히 넌 죄송하다 그래야 돼. 그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참 되게 예쁘게 생기지 않으셨어요? 예쁜 남자. 선배한테 욕도 하고 그러네. 아니요, 근데 여튼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네. 취향이 아주. 일단은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까 처음에 이제 인사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나요법, 첩약급여 이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우선은 추나요법이 어떻게 이 건강보험까지 이렇게 진입이 된 건지 뭐 대략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일단 뭐 중요한 그 하여튼 추나요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회자되는 것 중에 항상 입에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것이 한 2년 시범 사업을 했단 말이죠, 이게. 네. 근데 이제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30년 전, 90년대 그 이제 추나학회가 창립되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추나학회를 창립할 때 그 학회장이었던 초대 학회장이신 이제 신윤식 박사님이 추나학회를 설립하면서 내가 30년 안에 추나요법을 건강보험으로 진입시키겠다. 이런 그때 진짜로 30년 안에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전설 같은 얘기인데 야, 막상 이제 그래요. 추나법이 급여화되고 나서는 굉장히 그게 회자되고 30년 채우려고 일부러 빨리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짐케리가 그랬잖아요. 뭐 공수표를 써가지고 나중에 뭐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공수표 썼는데 그 안에 실제로 그만큼 벌었다 그랬죠. 딱 뭐 그런 상황인 거네, 그죠? 어떻게 보면. 네. 뭐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고 또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제 1418 우리 전 집행부 때 이제 추나급여화의 그 정책 도입이 일단 얘기가 되기 시작을 했고 다행히 이제 그 건강보험 종합계획 안에 이제 추나법이 포함이 되면서 이제 시범 사업까지 이렇게 쭉 흐르게 되었습니다. 네, 내가 이제 뭐 한 1년 정도 한 번 좀 미뤄졌었잖아요, 원래. 저 그렇죠. 같은 시범 경우는 사업이 원래 1년 계획이었다가 이제 시범 사업의 어떤 통계나 또 이제 그 본 사업으로의 어떤 진입의 과정들이 굉장히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시범 사업이 자꾸 연장되는 이제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실제 추나가 보험이 되고 나서 실제로 추나 보험의 혜택을 보는 국민들의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까? 그럼요. 네. 네. 일단 그 건강보험상 통계이기 때문에 과거 비급여 통계가 없어서 완전한 비교는 어려운데 이미 이제 건강보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있고 건강보험이 아닌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는 비교가 되잖아요. 네. 예전에도 급여고 지금도 급여니까 이제 건강보험상의 급여화를 통해서 자동차 보험에서도 많은 확대가 일어나는 것을 통계상으로 보고 그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이게 조금씩 늘고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지금 그 자연스러운 곡선이 왜곡될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세요? 외국까지 표현하기 좀 그렇고 네. 그 자연스러운 상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급여화를 계기로 조금 더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번에 그 추나요법 들어가면서 이게 이 실손보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손보험에 보장이 되잖아요. 저희는 급여화 되고 나서 되기 전과 후에 추나요법의 비용이 그닥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훨씬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실손보험이 되니까 일단은 그 비용 자체가 이제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그리고 이 추나요법 제가 느끼는 건 국가에서 광고를 해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추나요법이라는 것이 그 있다. 춘희도 한몫했고. 아 그렇지 우리 저 이모티콘. 네. 네. 우리 김 이사님 네. 만들었다고 지금 홍보하시는 거네요. 네. 아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제 홍보실에서. 홍보팀에서. 네, 맞습니다. 홍보팀에서 저도 홍보팀입니다. 아, 네. 네. 네, 그런 차원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뭐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추나요법이요? 네. 네. 그래서 그 자동차 보험에서 상승이 이제 주로 그 추나요법 수가의 상승 때문에 일어난 부분이고 또 반면에 이제 제도적인 제약과 좀 그런 제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통계는 더 이제 지켜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적인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고 급여화를 통해서 이제 그 국민들이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으면 어떤 여러 근골격의 질환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들을 많이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추나요법의 그 수요와 또 추나요법을 안 하던 한의사분들도 추나요법을 교육받고 또 하려는 이제 그러한 수요가 더 생기면서 뭐 내년 내후년 계속 그 한방의 그 한방 의료의 건강보험 점유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나요법 뭐 다른 한의 치료들도 많지만 이번에 이제 새로 진입한 추나요법을 계기로 좀 국민들이 한의원을 좀 더 많이 찾고 또 치료 의학으로서 좀 다가가는 그런 네, 맞습니다.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질문 있습니다. 그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이 그 추나요법이 보험되고 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도수치료와 추나요법 뭐가 다르냐는 질문이거든요. 여기 계시니까 저도 뭐 계시니까 맨날 모범 답안을 좀 주시면 우리가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또 일반인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이 그 일단 수기로 환자의 그 몸의 불균형을 치료한다라는 면에서는 뭐 목적과 수단이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비슷한 치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도수치료는 그 서양 의학의 그 카이로프락틱 그다음에 그 오스테오패시 이러한 치료들이 좀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변형이 되고 가지가 채워지고 또 융합이 되고 하면서 이제 형성된 치료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추나요법은 그 중의학 중국 전통 의학에서의 수기요법과 또 우리나라 그 한의학에서의 또 수기요법 그리고 이런 동양의학 전통의학에서의 수기요법이 좀 결집이 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현대에 와서 그 서양의 카이로프락틱과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만들어진 치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그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마다 또 다 달라요. 추나요법 같은 경우에는 카이로프락틱이 아니잖아요. 대학에서 배우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학회도 제일 큰 척추신경 추나학회. 네. 그러니까 대부분 약간 좀 그래도 좀 어떤 큰 틀을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또 의료인이 시술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좀 핵심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요. 큰 틀은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제 개별적인 또 치료 술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추나요법은 또 한의학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전인 치료 이런 이론들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도수 치료보다는 훨씬 더 한의학적인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구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나요법 계기로
추나요법의 적응증이 비단 통증뿐만 아니라 내과 질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응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네, 임상에서 보고가 되는 실제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있고 네. 추나요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또 분들은 굉장히 또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안면마비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또 네. 지금 급여는 안 되어 있지만 뭐 턱관절 장애도 그죠. 추나요법으로. 근접이니까. 그렇죠. 추나요법에 그러면 적응증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아쉽지만 그 근골격계 질환에 한해서만 그 통증 질환에 한해서만 보험은 급여화 근골격계 되고 질환에 있습니다. 한해서만. 네, 네. 확대되고 더 네. 좋아져서 많은 질환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우리 첩약 건강보험이 이제 굉장히 또 나름 핫 굉장히 이슈죠. 굉장한 이슈예요, 그죠? 핫 이슈죠. 첩약 건강보험 말로만 들으면 이제 한의원에서 그 탁약 짓는 게 이제 건강보험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대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얘기인지 이거 좀 설명 좀 주무의사 입장에서 또 설명해 주시면 또 다른 거니까 그죠? 네. 그렇죠. 첩약급여화는 이제 한의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고, 그 한약재를 상태를 각 한의원에서 조제를 하고 탕전을 해서 그 처방이 되는 이제 그러한 전통의학의 특성을 잘 살려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고, 또 개인별 맞춤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춤 의학이라고도 비유되기도 하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어떤 표준화가 어려운 점 때문에 급여화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 첩약의 그런 진료 형태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객관화시켜서 프로세스를 만들고 거기에 어떤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담보하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급여화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제 그런 급여화 정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더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지금 정부와 저희 협회와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 보건 향상을 위해서 네.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치스러운 의학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천연물을 그대로 그죠? 그 굉장히 그 경험 많은 전문가가 천연물을 그대로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그 다려가지고 드린다는 게 사실은 이런 형태의 진료가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우려될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진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화학약품을 딱 찍어가지고 뭐 딱 주는 게 아니라 그죠? 뭐 유기농이다 그러면 또 값이 몇 배 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뭐 특별히 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그거를 또 다려가지고 준다는. 근데 그게 왜 사치예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거죠, 이게. 고급스러운 진료라는 거죠. 그 사치란 나쁜 뜻의 사치가 아니라. 입이 좀 저급스러워가지고. 그렇죠. 이제 한약 처방이라는 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비교를 하자면 뭐 그런 또 비유도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약 제제 이미 이제 적응증이 정해진 그렇죠. 그 제약회사에서 딱 찍어서 만든 그런 한약 제제를 적응증만 확인해가지고 처방하는 것과는 이 첩약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진료가 맞는 거죠. 그리고 또 난이도가 높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의사의 업무량도 많이 들어가는 또 한의사의 고난이도의 그 전문 지식이 많이 들어갈 네. 수밖에 없는 그게 첩약 진료고, 그런 첩약 진료가 워낙에 국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빨리 되었으면 건강보험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그 1위 치료가 첩약이었습니다. 네. 한의 진료 중에? 한의 진료 중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궁금할 것 같은 게 과연 어떤 첩약, 그러니까 어떤 질환에 보험이 되고 어떤 건 안 그치, 되느냐. 아까 추나는 근골격계만 그렇죠. 된다 그랬죠. 네. 그런 부분들이 궁금할 텐데요. 그렇죠. 네. 그건 어떤 형태로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첩약이 그 급여하는 건 굉장히 그 난해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극복하고자 일단은 부분적으로 급여를 하고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하는 이제 그러한 절차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첫 발은 제한된 상병 안에서 꼭 필요한 첩약만을 급여하겠다라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상병은 언제쯤 결정이 그래서 아마 조만간 8월 조만간? 정도면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주무의사로서 느끼기에는 8구 능선을 넘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상병에 한해서 그 보험이 되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한의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일부 의료처럼 약국이나 뭐 한약국이나 이런 데서 또 가능해지는 겁니까? 지금 그 시범 사업은 그 한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한 처약에 대해서 일단은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뭐 그 다른 형태의 그 조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어떤 방향으로 되던 간에 또 뭐 국민들의 건강이 우선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핵심적으로. 처약의 취지가 그 개인별 맞춤 치료 그리고 그렇죠. 정확한 그 진단과 단순히 그냥 상병만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병 안에서 어떤 체질인지 어떤 변증 상태인지 또 같은 병이지만 어떤 병정인지에 따라서 처약의 그 처방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예정입니다. 네. 요것도 들어가면은 실비보험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뭐 실비보험 한의원 가서 10,000원 내면은 추나 받고 처약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아, 그죠? 한 번에 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바로 나오면 예전엔 비급여니까 안 됐지만 지금 네. 이제 급여화 되면은 급여와의 본인 부담금을 이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근골격계 추나 상병과 첩약 상병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다 얘기잖아요.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제 그렇게 할 수 계시면, 있다는 네. 거겠죠, 그죠? 네. 아유 예리한 지적이시네요. 네.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보상받는다라는 또 느낌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하여튼 네, 보험으로 들어간다는 게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국가에서 또 이거를 국민들한테 이렇게 광고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 한의 의료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매달은 아니겠지만 집으로 이제 날라오는 그 고지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 건강검진 꼭 하세요. 그 건강검진 할 때 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잖아요. 뒤에 병원 이름 다 적혀가지고.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한방은 그런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소외돼 있었어요. 생애주기별 그렇죠. 그런 네. 검진 같은 거에는 좀 이번에 그 건강보험 5개년 계획 안에 그 첩약 급여와 연내 실시가 포함된 게 맞죠? 네네.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1차 네. 발표를 했고요. 그 2019년 세부 계획에 첩약급여화가 4, 4분기 안에 네네. 건정심을 통과해서 시범 사업을 간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추나요법 그리고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첩약 건강보험 또 자리 잘 잡을 수 있도록 지금 하시는 것만큼 또 계속 좀 수고를 해주셔야 또 국민들도 좋고 또 의료로서 한의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그런 높아지는 거에 좀 중심에 서 계신 분 같아요. 항상 아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네, 그 한의사와 우리 환자분들이 편안하고 좋은 여건에서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손님으로 와주신 우리 박종훈 보험이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또 기회 되시면 네, 또 네, 오늘 편안하게 잘 대화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잘 보셨나요? 박종훈 보험이사님 모시고 말씀 좀 나눴는데요. 앞으로도 한의계 한 이슈라든지 아니면 그 좀 필요한 분들 같이 모셔가지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면서 방송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올라가면 밑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댓글에도 답변을 해주실 거죠? 그럼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만나고 싶은 분들도 올려주면 건의하시면 초청하실 겁니까? 그럼요. 아, 네. 충분히 다 감안해서 지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멘트로 봐서는 회장님도 빨리 한번 초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회장님 워낙 바쁘셔갖고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저야 나오면 저희야 좋죠. 네. 또 그런 거 아니, 나오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을까봐. 가만있을까. 그 나오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방에 산다 한번 같이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좋죠. 아닌가? 자, 가운데로 자, 모을 겁니다. 네. 자, 자. 이쪽 손으로 하셔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한 방에 산다. 네, 한 방에 산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